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자, 오늘 2018년도 3월 27일, 무슨 요일인가요? 화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듣던 중 반가운 기사를 오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또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뱀을 삼킬까?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밝혔다. 자, 같은 날 3월 27일 같은 날 나온 금호타이어에 대한 다른 기사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중국의 더블스타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뿌리는 한국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한국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다른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은 차이융선 더블스타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 이 기사는 뉴스원에서 쓴 기사입니다. 제가 뉴스원을 강조한 이유가 심각한 좌빨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이 사람이 이 더블스타, 중국의 더블스타의 회장인 차이융선이라는 사람이고요. 국내 중견 타이어 판매업체인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매각 의사를, 이거 매각이 아니고 매수인데, 이거 기사도 잘못 썼네, 기사가. 매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중국의 더블스타 차이융선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체가 불명확한 국내 기업 인수설로 실체가 불명확한 여러분, 타이어뱅크가 실체가 불명확한 회사입니까? 우리나라에 400개의 그 타이어 매장을 갖고 있는 최대 타이어 유통 업체입니다. 근데 그런 업체가 실체가 불명확하다? 자, 뉴스원, 이거 중국 언론사입니까? 중국 언론사예요?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실체가 불명확한 국내 기업 인수설로 금호타이어 정상화 작업에 먹구름이 끼자 확고한 의지로 불확실성을 걷어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 금호타이어 정상화 작업이 중국 기업에다가 파는 게 어디 있어요? 더블스타 차이융선 이 더블스타에 파는 것이 금호타이어 정상화 작업입니까? 자, 그것을 또 이 기자에게 뉴스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더블스타 차이융선 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죠. 만약 우리의 합작이 성공한다면 한국에 있는 금호타이어의 발전과 우리의 공통 목표를 금호타이어 독립 경영 보장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더블스타가 이 금호타이어를 저렇게 애타게 합작을 하려고 이렇게 구구절절 러브레터를 써서 한국 측에게 보낸 이유는 여러분 정말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이런 아름다운 목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합작이라는 것입니다. 합작 여러분. 자,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과 합작을 하려고 할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유출,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첨단 과학기술, 첨단 산업기술을 유출해가기 위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합작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한국 측에게 금호타이어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중국의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해서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 세계 타이어 시장을 우리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가자 그런 아름다운 목적이 아니고 금호타이어가 갖고 있는 첨단 산업 기술을 빼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기술만 가져가면 되지 금호타이어라는 기업의 경영은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뭘 말아먹든 말든지 관심이 없고 오직 중국의 더블스타가 차이융선이 금호타이어에 관심이 있는 것은 타이어 기술입니다. 타이어 기술.
2015년도 1월 9일에 문화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10년간 500조다. 1년에 50조씩. 자, 이러한 그 산업기술이 유출이 된 곳이 어디냐? 바로 중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술 및 기밀 유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방위산업, 전략물자, 불법 수출까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로 범위가 확산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이나 기술 제휴 등 합법을 가장하고 고급 두뇌 매수 및 스카우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기밀 유출이 이뤄지는 등 다양한 형태와 수법으로 첨단 기술 유출이 시도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한국의 첨단 산업 기술이 10년간 500조라고 합니다. 2015년도 기준입니다. 2016년도에 나온 기사네요. 매일경제에서 첨단 기술 해외 유출 피해 연간 50조 대책 시급하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 대만 등이 금전적인 보상을 미끼로 기술을 빼내가는 시도가 더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현대기아차의 신차 설계 도면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또 여기도 보시면 최근에 삼성전자 현직 임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서류를 갖고 나오려다 보안업체 직원에게 적발돼 구속된 사건도 벌어졌다. 따라서 수출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까지 중국 손에 넘어갈 경우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다. 상상하기 힘들다. 자, 그러면 중국의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 그렇게 탐이 나길래 저렇게 애타게 러브레터까지 써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 이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항공기 타이어 개발, 금호타이어, 군용기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다. 군용기 타이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국내 타이어 업체들 중에서 금호 타이어가 유일하게 항공기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항공기 타이어. 지난 1975년 전투기용 항공기 타이어를 처음 생산했으며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가졌다. 하지만 납품되는 항공기 타이어는 군용으로 민간기 시장에는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군용으로만 사용되고 민간에게는 납품하지 못한다. 자, 방산업체라는 뜻입니다. 방산업체. 방산업체가 무슨 뜻이냐? 방위산업업체. 방위산업업체. 다시 말해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업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이어 중에서도 항공기 타이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착륙 시의 높은 마찰열과 높은 고도에서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등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이다. 자, 이렇게 아주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타이어 중에서도 가장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항공기 타이어 분야이고 또 그중에 우리 금호 타이어는 지난 40년간 민간으로 납품되지 않는 군용으로 전투기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40년 전에 40년 전에 이런 고급 기술, 중국도 지금 제대로 보유하지 못한 이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서 어디 뚝 떨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은 어디서 이전해 왔겠습니까? 어디서? 누가 줬겠습니까, 한국에게? 당연히 미국 쪽이죠. 미국 쪽이죠. 왜 줬을까요? 당연하죠. 군사동맹 국가니까요. 군사동맹 국가니까요. 그래서 김정희 박사님이나 이충훈 박사님이 누차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보와 경제는 둘이 아니다. 안보와 경제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맥락입니다. 안보 따로, 경제 따로. 경제는 잘하는데 안보는 못해. 안보를 잘하면 경제는 잘합니다. 당연히.
근데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안보를 못한다? 그러면 경제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뭐 나는 경제 전문 기자야라고 하면서 뭐 난 우파의 선두주자야라는 그 사람 있죠? 그 정모식이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들으시더라도 걸러 들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의 더블스타가 그렇게 애타게 갖고 싶어하는 기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전투기용 항공기 타이어 기술인 것입니다. 자, 그 기술을 누가 갖고 있다? 금호 타이어가 갖고 있다. 금호 타이어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대판 공녀라고 해야 되나요? 공녀? 옛날에 중국에다가 여자들, 예쁜 여자들을 뽑아서 갖다가 바치지 않았습니까? 몇백 명씩.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을 훌륭한 그것도 방위산업,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방위산업 기술을 그냥 뽑아다가 통째로 중국에다가 갖다 바치려는 현대판 21세기 기술 공유 아닙니까? 이런 기술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정말 용기 있게 나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산업은행이 여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뭘로 등장했냐고요? 이 대한민국의 꽃다운 처녀들을 뽑아다가 중국에다가 공여로 갖다 바치는 진짜 방송이라 욕은 못하겠습니다. 그것들 그것들입니다. 아주 그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얘네들.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김정희 박사님이 산업은행의 만행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방송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그때 한번 정식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 맛배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기사 내용 보시죠. 제목 보시죠. 산업은행이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산업은행이 어느 나라 은행입니까? 대한민국 은행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서 되도록이면 대한민국 기업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산업은행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으로요. 자,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을 쏙 빼먹고 갖다 버린 대표적인 사례, 쌍용차죠, 쌍용차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십니까? 그 쌍용차의 기술을 쏙 빼먹고 어디다 버렸습니까? 나중에 인도에다 갖다 버렸죠. 자, 인도에서 쌍용차를 최종적으로 인수해 갔습니다. 자, 그때 쌍용차를 중국에다 매각할 때 앞장을 섰던 은행이 바로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국에다 갖다 팔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이 산업은행입니다. 진짜 쌍용차뿐만이 아닙니다. 쌍용차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김정희 박사가 이제 한번 방송을 할 때 그때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이 정도로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산업은행이 나서서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에 매각하려고 아주 물심양면으로 중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기사가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딱 그은 이 기사가 26일 어제 나온 기사죠. 26일 월요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7일 날 나온 기사가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기사입니다. 개구리가 뱀을 삼킬까. 자, 이 경향입니다. 좌빨 언론사라 비유를 좀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개구리가 약자다라고 봤을 때 이 개구리가 상징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인 타이어뱅크를 뜻하는 것일 거고요. 이 뱀이라는 것은 금호타이어를 상징하겠죠. 그죠? 자, 하루 전에 산업은행이 선을 걷지만 금호타이어 인수 타이어뱅크 니네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자, 그 다음날 바로 타이어뱅크 회장인 김정규 회장이 자, 이렇게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금호타이어 인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와, 반격을 한 것이죠. 아니다. 우리 금호타이어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타이어뱅크가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맞긴 맞죠. 오히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 대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이런 타이어뱅크를 인수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상장도 안 된 타이어뱅크가 상장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역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저렇게 딱 나서는 모양이 사실 개구리가 뱀을 먹겠다는 것의 비유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뱅크의 김정규 회장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바로 직전에 산업은행이 니넨 안 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우리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은 27일 오전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내 기업으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한국 내의 공장까지 모두 중국 더블스타에게 매각되면 국민의 마음과 자존감에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되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 개구리 맞습니다. 개구리 입장인 김정규 회장이 얼마나 이 비장한 마음으로 이 기자회견에 임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유수한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이거를 먹겠다. 왜냐? 중국이 찝지 않았으니까. 중국이 찜해놓은 것인데 갑자기 상장도 안 된 진짜 대기업 입장에서 보기에는 듣보잡이죠. 이런 듣보잡 타이어뱅크가 툭 하고 튀어나와서 우리가 이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인수할게 라고 주장을 한 부분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예산 문제죠. 자,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김정규 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블스타가 인수할 경우에 이 채권단이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안다. 그 돈이면 국내 공장을 살릴 수 있다. 그 돈이면. 그러니까 국익을 위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합시다라고 김정규 회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중국 쪽은 아닌 글로벌 기업 두어 곳에 공동 매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이 아닌 기업 중에서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만한 외국계 기업 두 곳이 어디가 될지, 누가 될지 저희 마녀타운 동료들과 함께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10월 1일 기사인데요. 브리지스톤과 미쉐린이 금호타이어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타이어 업체의 인수합병은 흔치 않은 만큼 글로벌 업체들이 대거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인수전의 유력한 후보로 글로벌 타이어 순위 1, 2위를 다투는 브리지스톤과 미쉐린 등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기업도 다수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 주격이 거세다. 이 더블스타죠. 자, 중요한 내용이 이제부터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될 경우 기술 유출 등 이른바 먹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이미 국내에서도 전례가 있지 않냐라고 우려를 했다. 과거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인수해 자동차 개발 기술만 취하고 버렸다라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김정규 회장, 타이어뱅크의 김정규 회장. 상장도 되지 않은 타이어뱅크가 저렇게 용기를 내서 자국의 산업을, 자국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울컥한 마음이고요. 굉장히 지금 감동적인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수한 대기업들도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 눈치를 보는 건지 중국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 사람들의 중국과 관련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저렇게 진짜 소위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타이어뱅크가 400개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지만 상장이 되지 않은 진짜 기업의 규모로 봤을 땐 굉장히 작은 회사가 이렇게 나서서 국가의 국익을 수호하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기사 내용을 보고 굉장히 지금 저는 울컥한 마음입니다. 자, 산업은행이 어떤 식으로 분탕을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산업은행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은행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만 쪽쪽 뽑아다가 중국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정체성이 의심스럽고요, 산업은행. 이렇게 이 의인이라고 하지요. 애국자이자 의인이 이런 김정규 회장이 이렇게 용기를 갖고 나선 만큼 대한민국의 이 방위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더 이상 유출되지 않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김정규 회장님, 제가 비록 듣보잡 비전문가 허접한 유튜브 방송 채널을 하고 있는 일개 한 사람이지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